경기는 시작됐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카운트다운. 심장이 쿵쿵 뛰고 가슴은 벅차오르는 시간. 날렵하게 잘 빠진 레이싱카는 굉음을 울리며 서킷을 질주한다. 0.001초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노력. 한계 속도를 넘어서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빠르게, 더 빠르게. 인류는 이동 수단을 넘어 탈 것들의 속도에 집중하기에 이르렀다. 속도입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속도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을 동시에 감안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안전하게 가야 된다는 것. 얼마나 안전하게 더 빨리 달리느냐가 관건인 시대. 속도를 위한, 속도에 의한 질주 본능. Why do people want to go fast? It is very, very fun. I do a lot of driving on the track. I do track events with my Corvettes, and there's absolutely nothing better than pushing the machine to its limits and pushing myself to the limits. 인류는 지금 더 빠른 자동차, 더 빠른 기차, 더 빠른 배와 비행기를 내놓느라 정신이 없다. 우리 인간은 왜 빠른 속도에 열광하는 것일까?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속도의 비밀을 밝혀본다. 미국 캔자스주에선 지금 자동차의 속도하면 빠질 수 없는 최대 이벤트를 시작하려 한다.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28개 도시를 돌며 개최되는 자동차 경주 나스카컵 대회.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시간이다. You know, probably 65 to 70,000 will be viewing here at the facility, but then millions will be looking, you know, on TV. 미국 동남부 지역 오락 행사로 시작한 나스카는 현재 미국 내에서 시청률 기준으로 내셔널 풋볼리그 다음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로 성장했다. 국제적으로는 150여 개국에 중계 방송된다는 나스카 자동차 경주대회. 참가자들은 최고 속도를 내기 위한 최종 점검에 들어갔다. 순간의 속도를 포착하고 기록하기 위해 경주차의 최첨단 기술 장비 장착은 필수다. We have three OEMs,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s. We have Chevrolet, we have Ford, and we have Toyota that participate in our three national series. The inspection equipment that we'll be looking at today is our optical scanning station. And how that works, it will basically take a point cloud of the car or the vehicle. It will also take a look at the wheel alignment. We have wheel plates that you'll see on the wheels. It has 17 cameras and 8 projectors, and through the software program that will give us the alignment of the wheels, also give us a point cloud of the body, which will also give us a scan, which then we can make the determination if the body is within tolerance or not. 점점 다가오는 경기 시작 시간. 속도 경쟁을 펼칠 경주차가 속속 출발선으로 나오고 출발 직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기술진들과 참가 선수들.
최고의 속도, 최고의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은 숨죽이며 경주의 시작을 기다린다. 드디어 열기 가득한 경주장을 더 뜨겁게 달굴 경주가 시작됐다. 경주차들의 주행 방향은 시계의 반대 방향. 초월과 접촉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를 한눈에 관람할 수 있게 하는 최적의 방법이다. It's for everything we do is for safety first and foremost, to put on a great show for our fans, but also to make sure that the garage is in compliance with the rule book, making sure all the vehicles and all the competitors in the garage feel like they're on a level playing field. 안전하게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해 속도를 위해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들이 이들 차량에 장착됐다는 말이다. 차라는 게 빨라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빨리 달릴수록 차가 뜨면은 바로 뒤집히고 전복이 되기 때문에 다운포스라 그래서 날개를 내서 밑으로 누르는 힘도 필요하고요. 특히 이 서킷 같은 데서 곡선 구간에서 고속에서 안전하게 꺾기 위해서는 이 서스펜션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깥으로 나가는 힘을 어느 정도 지탱을 해서 안으로 끌어들이는 서스펜션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조향 장치도 그만큼 고성능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필요한 구간에서는 속도를 빠른 시간 내에 제동을 시켜주는 브레이크 제동 장치에 대한 고성능이 필요합니다. 또 타이어에 대한 것들도 특수 타이어가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기술이 다 접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머신이라고 얘기하는 이 서킷에서 도는 차는 빠르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운포스 같이 뜨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는 부분들, 또 휘어진 곡선 구간에서 얼마큼 빠르게 조향시켜 주느냐.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의 안전을 책임지는 다운포스. 자동차와 탑승자에게 충격을 낮춰주는 서스펜션. 레이싱을 하면서 운전자가 느끼는 중력 가속도는 5까지 이르게 된다고 한다. 일반인이 롤러코스터를 탔을 때 느끼는 중력 가속도가 2이고 3.5에 이르면 일반인은 혈액순환 장애로 의식을 잃는 정도라고 하는데, 자동차와 운전자 모두 안전하게 빨리 달릴 수 있는 기술을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가고, 그 발전 단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경주대회인 것이다. 자동차의 기계적인 특성도 중요하지만 이걸 역시 운전하는 건 운전자거든요. 드라이브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가미돼야지만 고속으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다는 특성. 그런 측면에서 모든 기술의 총합이 바로 자동차, 이거를 움직이는 게 바로 운전자, 드라이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모터스포츠 같은 경우에 시상하는 거 보면 두 개를 시상을 합니다. 엔진을 만든 회사에 시상을 하고요. 운전자한테 시상을 한다는 거. 두 가지 측면이 조합이 돼야지만 완벽하게 안전하게 운전한다는 이런 전제 조건이 바로 충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계 속도를 낼 수 있게 하는 과학기술과 한계 속도를 이겨낸 인간에게 영광의 순간이 선사되는 것이다. I think the biggest reason is that I think as a human being we're attracted to the automobile and have been for many years. So I think as you get older and you get more involved, whether it be from an ownership standpoint, you get more involved from a mechanical standpoint, you get more involved from an engineering standpoint, and our fans relate to automobiles. 미국 켄터키주의 중소도시 볼링그린. 이곳엔 자동차에 흥미를 갖고 있는 관광객이라면 한 번쯤 들르게 된다는 아주 특별한 박물관이 있다. 바로 미국 스포츠카의 대명사이자 자부심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슈퍼카 박물관. 60년에 걸친 슈퍼카의 변천사가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는 곳이다. 오랜 세월 사랑받은 슈퍼카에서 추억과 낭만을 느끼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박물관. The neat thing about the museum is you can see all the generations of cars from 1953 through the brand new 2019. So that gives people an opportunity who are interested in Corvette, who own Corvettes, or who have owned a Corvette, the opportunity to come in and see a Corvette that they may have ridden in one time or they may have owned, and to relive that experience. 속도와 자동차 발전에 있어 그 궤를 같이 함을 보여주는 장소. 자동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점점 더 속도를 높여온 슈퍼카들이 시선을 잡고 당시의 영광을 세대를 걸쳐 느끼게 해주고 있다. So I'm visiting the Corvette Museum because the Corvette has been my favorite car since I was a little kid. My dad always, he used to own one. He unfortunately had to sell it, but it was my favorite car ever since I was a little kid. And I've been passing by here for a lot of years. I never had the chance to stop by, so it was a time for me to stop by and see it. Corvette is truly an American sports car, and this area showcases various Corvette race cars. So you have some that will do the drag racing, some that will do the road racing, and some that specialize in autocross. 보통의 자동차에서 느껴보지 못하는 속도감에 타보고 싶은 욕망의 대상이 되고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을 매료시킨 명차들. Absolutely. People have very fond memories. All the time I talk to people, their father had one or their grandfather had one, and they rode in one when they were a young child, and they get to come into the museum, and there's a good chance that we have a car of that model year here that they can see and relive those memories. So absolutely, Corvette elicits a lot of positive memories from people. 스피드 하나만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슈퍼카의 등장은 등장과 동시에 누군가의 선망의 대상이 된다. If you look at our new ZR1 and the performance numbers that we put forth, we're on par with some of the great names in the automotive industry and at a very good value. So it's also very iconic in the United States. Many people have grown up aspiring to own a Corvette, and they get a chance to own a Corvette, and they have one. So it's a multitude of reasons that Corvette is so appealing to everyone. 미국을 대표하는 슈퍼카를 생산하는 회사에선 한 번쯤 타보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드림카들을 계속해서 제조하고 있다. 슈퍼카를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So the ZR1 is the fastest, most powerful Corvette that we've ever produced. So someone that has the ability to purchase that car, it's the epitome of Corvette. If you want to buy a new Corvette, over the entire history of Corvette, this is the most powerful, the fastest one that we've ever made. 정지 상태에서 시속 160km까지 가속하는 데 6초면 충분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차세대 슈퍼카.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의 보닛에 각종 냉각 장치, 8단의 자동 변속기는 물론이고 새로운 연료 분사 시스템을 추가해 새롭게 개발된 엔진까지 장착. 최고의 속도를 내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Sure. So the ZR1 has a top speed of 212 miles an hour. That is the fastest production Corvette that we've ever made. So it's quite exhilarating. Of course, that's on a closed course, not on the highway, but in a closed course under the right conditions, 212 miles an hour is the top speed. 말없이 달리는 마차를 만들고자 했던 칼 벤치에 의해 1886년 세계 최초로 가솔린 엔진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개발됐다. 당시 속도는 시속 16km. 그 이후 세계 각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보다 더 빠르고 강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과학기술들을 자동차에 집약시켜 왔고 현재는 시속 482km에 근접하는 세계 최고 속도의 슈퍼카를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은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는 엔진의 힘도 중요하고 또 밖에 전달하는 마찰력도 중요하지만 공기 역학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빨리 멀리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가벼워야 됩니다. 따라서 철제에 대한 부분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이라든지 탄소 섬유 등 가벼운 물질 써야 되는데 역시 경제적인 부분이 문제가 생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경제적이면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가벼운 그러면서도 안전이 전제되는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자동차 회사들이 최고 속도를 갱신하는 동안 도시는 어떻게 변했을까? 가구의 크기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그걸 대가구, 슈퍼블럭이라고 하는데 가구라고 하면은 도로로 둘러싸여진 일단의 토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요 일단의 토지가 250 곱하기 한 250, 그래서 이 장반경과 단반경의 길이가 가로 세로가 한 200에서 300 내외였는데 도로에서 자동차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얘네들을 크게 만듭니다. 이렇게 600에서 800 정도, 600m 곱하기 800m 정도로 가로 세로의 길이를 만들면 그 다음 뭐가 변하냐 하면은 그 가구의 크기가 커지면 도로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강남 개발을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강남에 있는 가구들이 다 600에서 800 정도의 규모가 되고요. 거기에 있는 도로가 8차선, 10차선의 도로가 되기 때문에 도로의 속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 있고요. 바둑판 형태로 계획된 도시에서의 우회전을 사선으로 한 번 더 잘라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빨리 우회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얘네들을 이제 한 2, 3m 정도로 이렇게 위로 올려서 저희는 이제 엘리베이티드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엘리베이티드 고속 일반 국도의 형태를 지금 많이 띠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일반 국도들이 굉장히 속도를 평균 뭐 한 80 정도, 그 80 이상을 사실은 낼 수 있지만 뭐 80 정도로 묶어가지고 이 80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그런 국도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동수단으로서의 자동차에서 빠른 자동차에 대한 열망. 그 너머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운전의 맛을 살리는 극한의 속도 쾌감. 안정적인 주행성에 가속 쾌감을 더해 달리는 즐거움과 압도적인 자신감을 선사하는 슈퍼카. 그런 슈퍼카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구매 슈퍼카를 통해 소유를 넘어 또 다른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이 있다. 웬만한 슈퍼카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슈퍼카 수집가 글리켄하우스 부자. 이젠 수집가에서 경주용 차량 제작자로도 나섰는데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슈퍼카처럼 경주용 차량으로 레이싱이 끝난 후 집까지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꿈이다. Completely from the ground up, and the vision, the dream was to make the ultimate race car for the road. That way, it's bolted right to the chassis, so that if you bottom out, it doesn't crack the carbon, and you can keep driving. And if you destroy it, you can bolt on a new piece. It's in the front, it's in the rear. Things like that to make it drivable. We put front and rear lifters, so you can go over speed bumps without getting stuck. And some of the things for me, when we think about what makes a car fun to drive, is when you can see. Sometimes in some of these cars, you pull up to a stoplight and you can't see because there's no visibility. So we put these portals, these windows on the top. So when you're at a stoplight, you can see the light. 시속 374km를 질주하는 슈퍼카도 있고 값어치를 따지기도 힘든 예술작품 같은 슈퍼카를 보유한 글리켄하우스 씨. 어쩌면 빠른 속도를 느끼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공감하기에 일반 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는 경주용 차량으로 만들고자 했는지도 모른다. I have over 20 cars. I began collecting cars when I was 21, 1971, and you become a collector by buying cars and not selling them. 세상에는 직선으로 매우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있고 곡선의 경주장에서 매우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있다. 글리켄하우스 씨는 그 직선과 곡선의 길을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고자 했고 마침내 그 꿈을 이뤄냈다. 자체가 단소 섬유로 2,700파운드 미만의 가볍지만 튼튼한 차량. 자동차 경주대회에서 우승 경험이 있는 합법적인 도로 주행용 모델을 현재 제작 판매 중에 있는 것이다. 1년에 5대 정도를 제작해서 230만 달러, 한화로 약 25억 6천만 원대의 금액에 판매하고 있는데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So you should sign it with me here. So you're a member that. Okay, great. 자동차 경주에 출전해서 여러 바퀴를 돌고도 집에 갈 땐 시원한 에어컨을 틀고도 주행할 수 있고 과열되지 않은 차량. 실제 레이싱을 즐기는 이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운전과 레이싱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이 차량으로 구현할 수 있고 도로용 차량에는 필요하지 않은 큰 윙이 있어서 더 큰 다운포스를 갖게 해줘 안정성을 확보한 자동차. 엔지니어링과 실시까지 도로용 차량과 경주용 차량을 잘 접목하고 있다. 빠른 속도의 경주용 차량을 일상으로 가져오고 싶었던 글리켄하우스 씨. 그는 슈퍼카에 대한 소유욕을 넘어 자동차의 속도가 주는 쾌감을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슈퍼카들의 장점들을 접목해 새로운 개념의 슈퍼카를 만들어냈다.
It's like when people ask you who's your most favorite child. I love them all the same, and I love all my grandkids the same. And each one is different. You know, each one is a piece of history and a story, and I love the stories and the history to them, but I really love them all. 산업혁명의 주역인 기차의 등장은 1825년 영국의 열차를 설계한 조지 스티븐슨이 직접 운전한 로코모션 1호. 450명의 승객을 태우고 15km가 채 못 되는 구간을 시속 18km의 정도로 달렸다. 증기기관을 동력으로 한 기차는 사람과 대량의 물류를 빠르게 목적지로 운반하는 교통혁명을 일으켰다. 기차는 점점 속도를 높였고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철이 세계 곳곳의 나라에서 달리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로 고속열차가 달리게 됐는데 KTX가 등장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특급 열차는 새마을호, 최고속도가 시속 150km였다. 2004년 운행을 시작한 KTX는 경부선과 호남선, 강릉선까지 시속 300km를 넘나드는 속도로 전국을 달리며 한 해 8천만 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는 우리나라 교통의 핵심이 됐다. 국내에 KTX가 건설된 다음에 우리의 생활 패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이 진짜 최소한 이 남한은 일일 생활권 또는 이제 반일 생활권까지 가능한 지금 상황이 됐고요. 교통수단에 큰 혁신이 있으면은. 근데 이제 속도가 지금 현재 속도의 한 3배 정도 된다. 그러면 생활의 변화도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철도의 속도는 직선이란 단어로 압축된다. 터널을 뚫고 늪지대에는 뚝을 쌓고 계곡에는 다리를 놓아 철도를 만들었다. 자연 상태에서 직선을 발견하기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철도는 곡선이라는 자연의 저항을 뚫고 달릴 수 있게 요철로 평탄치 않은 지형을 평평하게 해야만 했다. 인간은 기차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은 결과 바퀴와 레일에 마찰이 없어 기존 고속철도보다 훨씬 더 빠른 최고 시속 603km를 달릴 수 있는 자기부상 열차를 등장시켰다. 이동수단의 빠른 속도는 사람들의 생활 형태도 변화시키기에 이른다. 주택가격이 높은 도심에서 생활하거나 비즈니스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소위 외곽에 있는 신도시에 거주를 옮기거나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업무지를 개발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결과는 결국 직주 분리를 조금 심화시키는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시의 교외화를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동 범위를 세기로 넓혀준 이동수단 비행기도 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일반 여객기의 7배이자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의 2배 속도를 낼 수 있는 시속 6,120km의 극초음속 비행기를 현재 개발 중에 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으로 바다를 항해하던 범선은 거대한 규모와 빠른 속도의 배로 업그레이드되어 세계 여러 나라의 물자들을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는가 하면 거친 파도에서도 시속 142km의 스피드로 달릴 수 있는 전기 보트까지 육해공을 막론하고 속도를 높인 새로운 탈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신규 교통수단이 도입이 되면 가장 먼저 접근성이 개선이 됩니다. 접근성의 개선이라는 건 사람과 물자가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동수단들은 점점 빨라지고 사람들은 빨라지는 그 속도를 소유하거나 느끼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 또 원하는 목적지까지 빠르게 도달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 에너지 절감, 조그만 에너지로다가 주행거리가 아주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동해서 초스피드로 이동해서 시간을 절감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그 시간을 절감시켜서 지식을 쌓는다든지 이 생산성을 상당히 높인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든지 예술적인 거요. 이런 데의 목적이 맞춰져야 되지 않는가. 인간이 뭔가 이루기 위해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길 바라면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생기고 거점지엔 사람이 몰리고 활발한 경제 활동이 펼쳐졌다. 도로나 철도는 결국은 사람과 물자를 위하는 겁니다. 도로나 철도가 개설이 되게 되면 초기에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이른바 빨대 효과로 불려지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에 새로운 기회, 성장 기회 요인이 발생합니다. 더 많은 관광객이 오고 더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오고, 반면에 부정적 효과는 지역 주민들이 보다 수준이 높은 대도시에 쇼핑을 간다든가 또는 학원을 간다든가 또는 병원을 간다든가, 그래서 지역의 경제력이 유출되는 효과도 있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도로나 철도의 건설은 지역 개발에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자동차와 함께 사람과 물자를 이동시켜 온 것은 철도. 일본은 현재 시속 603km를 기록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속철도 보유국이다. (60여 년) 이상 고속철도화를 추진해왔던 일본은 기차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 一つはまずスピードを出すためにまずカーブを少なくすること、それと線路幅を広げたこと。鉄道というのは線路と線路の間に、車輪と車輪の間にモーターが入りますので、線路幅が広がるということはモーターが大きく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ね。それでスピードアップができた。で、北海道東北に向かう新幹線は320キロになります。 가장 빠른 상용 고속철도 신칸센을 운행 중인 일본. 신칸센의 속도는 도시간 이동 시간을 단축시키고 철길도 변화시켜 왔는데 신칸센의 속도는 어디까지 이르게 될까? 今もう開発の技術としては車輪がついてる新幹線については400キロ出せると言われています。ただそれをまだ法律の決められた中で止める技術がまだこれから開発しなければならない。止める技術。それともう一つ新しい新幹線はリニア新幹線です。リニア。日本って地震が多いです。中国ではもうリニア新幹線というのは実現してます。だいたい1センチ浮くと言われています。中国は1センチ。日本のリニアは10センチ浮きます。それは地震で揺れても大丈夫ね。 자동차와 기차의 등장은 사람과 물자를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시켜줬다면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과학의 발전은 새로운 도시와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다. 새로운 도시와 길에는 얼마나 빠르게 사람과 물자를 옮기냐가 관건이 됐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2년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이 완료되고 열차 성능 시험과 인프라 관련 기술 개발도 마무리된 시속 400km급 고속열차 해무가 다시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 차세대 고속열차 해무는
3년 이상의 시운전 시험을 거쳐가지고 안정화와 신뢰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은 차량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발주가 나면은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서 기술 확보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고속선 같은 경우에는 고속열차가 300km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고속으로 달리기 위해 가지고는 그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직선으로 달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별도의 노선이 설계가 되고 그게 시공이 되어서 설치가 돼서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무는 기존 열차의 선두에 동력 차량이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차량 중간중간에 동력 장치가 분산 설치된 동력 분산식 고속 차량이다. 동력 분산식은 레일과 차량 바퀴의 마찰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속 시간을 줄여 빨리 최고 속도에 오르게 하고 제동 시간도 줄여 단거리의 정차도 가능하게 했다고 한다. 상용화되기 전 해무는 주행 시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재도 반복된 시험 운행을 진행 중이다. 동력 분산식 해무가 달리게 되면 차량 전체에 사람이 탈 수 있어서 수용 승객 수가 상당히 많아질 뿐만 아니라 서울과 부산 간 이동 시간을 최대 1시간 30분으로 줄여 일일 생활권에서 출퇴근 생활권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도 되는 것이다. 새로운 열차 시대를 열어줄 차세대 고속열차 해무. 세계 철도 시장에서도 당당히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다. 해무가 달성한 최고 속도인 421.4km라고 하면은 외국의 속도 순위로 보자면은 세계 4위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지형상 어쩔 수 없이 산악 지형이 많고 터널 길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국내 선로 조건에서 달성한 속도이기 때문에 외국과 같이 평탄하고 터널이 없는 그런 조건에서 시험을 했다고 하면 더 높은 속도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동수단의 더 빠른 속도를 위해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이퍼루프다. 미래 기차의 속도를 좌우하는 하이퍼루프. 국내에서도 활발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여기 저희 울산과기원의 그 하이퍼 튜브 모델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을 이제 여러 사람에게 소개시키면서 이게 하이퍼 루프가 구현 가능한 기술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제작을 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체를 우선 지표면, 이 면으로부터 부상을 시켜서 마찰 저항을 줄이고요. 현재는 지금 연구 자석을 이용해서 지금 차체를 부상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바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추진력을 얻으려면 이제 다른 형태의 구동 모터가 필요하거든요. 결국 이제 리니어 모터, 선형 모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선형 모터를 현재 차체 바닥 쪽에 지금 설치를 해서 차체를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굉장히 느린 속도이긴 하지만 지금 이 밀폐된 튜브 내의 진공 상태에서 이 차체가 움직이는 이런 개념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데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부상 기술과 진공 압축 기술을 융합한 독자적인 한국형 하이퍼루프 초고속 캡슐 트레이를 2016년에 개발. 시속 약 700km에 도달하는 실험을 성공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혁명적 기술은 현재 실험을 거듭하며 진화 중이다. 모터의 효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도를 궁극적으로 이제 고속에서는 다른 형태의 전동기 타입을 써야 되는데 동기 전동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기 전동기로 저희가 이제 바꾸려고 지금
실제로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동기전동기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동기전동기 셋업을 가지고서 지금 가속, 감속 실험을 지금 하고 있죠. 궁극적으로 이 세팅 작업이 끝나면은 최종적으로 이거를 차량에다 옮겨서 훨씬 더 빠른 속도의 데모를 지금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 교통혁명의 선도주자가 될 하이퍼루프. 하이퍼루프의 초고속을 우리는 언제쯤 체험할 수 있는 것일까? 속도가 지금 현재 속도의 한 3배 정도 된다. 그러면 생활의 변화도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물론 현재 지금 구축된, 현재 확보된 기술로 이 하이퍼루프 또는 하이퍼튜브의 기술이 확립이 된다면 경제성을 솔직히 확보할 수 있느냐, 현 단계에서 좀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기술이 구현되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을 16분에 주파할 수 있게 할 하이퍼루프.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가 지름 5m 정도의 튜브 속을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해서 항공기에 버금가는 속도로 달릴 수 있게 된다는 것. 상상 그 이상으로 이동 시간을 단축시킨 획기적인 이동 수단이 곧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개념 자체는 부상된 차량, 부상된 기차를 진공 상태의 튜브 안에서 이송시킨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이동, 요즘 스마트 시티도 얘기하고 있는데 큰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그 기능이 굉장히 큰 경제적인 이익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기술력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하이퍼 튜브 이런 국가적인 연구 사업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과학자들은 이전과 다른 차원의 속도를 내는 이동 수단을 개발 중에 있다. 단 15분 만에 중국과 미국을 비행할 수 있는 초음속 비행체부터 무리를 나는 듯 떠다녀 비행기냐 선박이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초고속배 위그선까지 이동 공간에 대한 한계를 속도를 높여가며 극복하려는 노력을 인간은 멈추지 않고 있다. 공간의 장애를 해소해 주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멀었던 공간들이 경제적으로는 더욱 좁아지는 그런 효과를 낳기 때문에 더 많은 경제활동, 더 다양한 경제활동이 가능해지고 또 새로운 기술 혁신이 가능해지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소위 바퀴라 그래요. 수레바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은 극한의 속도를 경험하기 위해 이동수단의 소재부터 바퀴의 디자인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속도의 한계를 넘어 인간은 무엇을 위해 달려야 할까? 최고 속도를 낸 것은 한 시속 600km 정도까지 내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자동차가 제트 엔진을 달아서 이 지상에서 움직이는 자동차의 개념으로 가장 빨리 달린 것은 1100km가 넘어갔습니다. 시속. 다시 말하면은 이 마하를 돌파했다. 아무리 자율주행차 같은 융합 모델이 나온다더라도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충족 욕구에 대한 부분들, 운전의 욕구에 대한지 최고속에 대한 부분들, 또 그러면서도 과학 발전을 통해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불편함을 해소하고 빠름이란 경쟁력을 얻기 위해 인류는 이동수단들의 속도에 집중했다. 인류의 속도에 대한 열망, 눈부신 과학의 발전, 이동하는 인류, 호모 비아토르. 빠른 속도로 이동해온 인류는 이제 어떤 이동을 꿈꿀까?